안녕하십니까, 유범준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화물운송론 기본 이론 챕터 1 운송의 기초 이해부터 조금 시작해 볼게요. 자, 운송의 기초 이해, 기초 이해라고 해서 중요 포인트 먼저 정리하고 교재의 그 중요 포인트를 체크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운송의 기초라고 해서 자, 먼저 큰 틀에서 운송인데요. 네, 운송 기초에 기초.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 전부 다. 네. 먼저 운송이라는 건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 효용 가치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간다. 좀 이런 말을 해요. 예. 효용 가치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디를 포인트 잡으셔야 되냐면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여기 포인트예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오답 나왔을까요? 맞아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기본 베이스 이거고요. 네, 또 하나. 우리 운송이라는 거는 이런 좀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쓰면은 공간적 불일치를 해소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공간적 불일치 해소. 공간적 불일치, 공간. 공간적 불일치 해소. 공간적 키워드. 공간적. 운송이라는 건 그래요. 운송이라는 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운송이라는 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운송이라는 걸. 운송이라는 거는 이 운송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수송. 수송이라는 게 있고요. 배송이라는 게 있어요. 배송. 둘 다 들어본 말이에요. 맞죠? 수송은 뭐냐? 거점에서 거점으로의 이동이에요. 거점에서 거점으로의 이동. 우린 이걸 수송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뭐 간선 수송 이런 표현 써요. 간선 수송. 간선 수송 이런 말도 써요. 예. 그럼 배송은 배송은요. 거점에서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게 배송이에요. 소비자. 그래서 저도 소비자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소비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송조회해요? 배송조회해요? 우리 배송조회 하잖아요. 배송조회. 맞죠? 배송조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예. 운송이라는 거는 수송이라는 개념, 배송이라는 개념을 둘 다 포함을 해요. 그래서 운송한다 그래요. 운송. 그때 수송은 좀 장거리, 배송은 단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송은 주로 장거리, 단거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운송의 3대 기능 좀 페이지 이렇게 옮길게요. 볼게요. 운송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 운송의 기능. 이거를 3대 기능, 3대 기능, 3대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3대 기능. 세 가지 기능. 운송의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제가 다 쓰는 것들이 전부 다 말문제 중심이에요. 네. 이동, 보관, 조정. 네. 이게 이동, 보관, 조정. 참고로 이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물리적 이동이에요. 운송 중 보관이에요.
우리 운송 중에 적재하면서 보관하죠? 수요 공급 조정이에요. 수요 공급. 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말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 이런 말 문제들이. 네. 이런 거. 기능도 사실 기능 이게 사실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이게 시험 문제. 시험 문제. 자, 그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역할. 운송의 역할이 뭐냐? 나올 수 있는 말 문제. 역할.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로. 예, 크게 세 가지로. 예, 세 가지 역할 같은 것도. 역할. 첫 번째가 뭐냐면 교역 촉진이라고 해서 말 문제 같은 거. 체크할 거예요, 교재에서요. 네. 교역 촉진.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또 운송이 있으니까 시장이 확대가 돼요. 시장 확대. 시장 확대. 근데 시장 확대라는 건 또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야기시켜요. 또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대량 소비. 이런 것들을 가져올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는 좋은 말이죠. 예, 이건 좋은 말이에요. 예. 좋은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역 통합, 그다음에 어떤 뭐 국제 무역 발전 이런 거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죠. 지역을 통합한다. 그러니까 지역을 통합을 해요. 예, 지역과 지역이 합쳐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요. 역할 같은 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운송이라는 거 또 하나 볼게요. 이 운송이라는 거에 특징이 있대요. 특징. 자, 기본적으로 세 가지인데 특징은요. 세 가지. 먼저 운송은요. 무형의 재화라, 무형재. 무형의 재화라 그래요. 무형재. 무형재라 그래요. 무형재. 그래서 용역 서비스예요. 용역. 그러니까 운송이란 것 자체는 무형재. 그러니까 운송은 행위잖아요. 행위. 운송을 만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송 수단이 유형재예요. 운송 수단. 그러니까 어떤 일제 형태가 없어요. 자, 운송 수단이 유형재예요. 얘가 유형재. 운송이란 것 자체는 무형재, 무형의 재화예요. 무형의 재화, 무형재. 예. 또 하나 즉시재라고 해요. 즉시재. 그러니까 재화로서 즉시적인 성격 가져요. 즉 요청하는 즉시 공급이 가능해요. 요청 즉시 공급. 요청 즉시 공급한다. 이러한 성격이 있다 이거예요. 네. 우리 택배 원하면 바로 와서 바로 맡길 수 있고 다음날 바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운송이라는 건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수동과 연계성이에요. 연계성. 그러니까 다른 운송 수단과 이렇게 이어지는 접점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운송이라는 개념이 있고 복합운송.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운송할 때 운송비라는 게 있죠. 운송비는 전체 물류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가장 큰 비중. 네. 한 60에서 70%. 이 정도. 특징까지 좀 챙겨 주시고 특징까지 쭉. 네. 요겁니다. 특징. 네. 자, 또 하나 볼게요. 옆에다가 여기 보시면 우리 운송이라는 거는 파생수예요.
운송이라는 거는 파생 수요. 무슨 말이냐? 매매 계약에 의해서 탄생한 거지 매매 계약이 없으면 탄생할 수 없는 존재예요. 파생 수요. 네. 매매 계약.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서 파생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비분리성이에요. 소비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비분리성. 네. 비분리성. 생산, 소비 동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 네. 운송이라는 거. 자, 이제 끝으로 운송의 효용이에요. 효용. 이제 요거 정리하고 교재 한번 체크해 볼 건데 효용. 효용 보시면 먼저 장소적 효용과 시간적 효용이라고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적 효용. 네. 그 다음에 시간적 효용. 두 가지예요. 예, 운송이 나타내는 창출하는 효용. 그러니까 우리 시간적 효용은 원래 뭐예요? 이건 보관해서 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에서도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네, 장소적 효용. 생산과 소비의 거리적 격차를 해소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거리적 격차 해소. 이런 표현 써요. 거리적 격차 해소. 시간적 효용이라는 거는 보관을 통해, 운송 중 보관을 통해, 그러니까 시간적 효용 창출. 운송 중 보관. 적재함의 보관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운송 중 보관을 통해 시간적 격차를 해소한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 문제 한 3, 4개 이상 나옵니다. 이 키워드만 가져가시면 이 키워드요. 네. 교재 바로 볼게요. 교재 우리 코어 1, 챕터 1의 코어 1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운송의 계열하고 있죠. 양괄호 1번에 운송의 개념 있죠. 기출 많이 됐습니다. 운송의 의 보시면 기억의 운송이란 밑줄이고요. 두 번째 줄이죠. 효용 가치가 낮은 장소로부터 높은 장소로 이동 밑줄입니다. 여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우측에 용어 체크 같이 한번 볼게요. 용어 체크. 네. 운송의 유사 동의어. 운송, 공급 측면에서 물자 이동 서비스 운송이고요. 수송 밑줄입니다. 공장과 물류센터 간의 운송. 밑에 배송도 밑줄 할게요. 배송센터에서 고객까지 밑줄.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운반이죠. 운반은 뭐냐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운송. 그러니까 운반이라는 거는 창고와 창고 안에서, 공장과 공장 안에서 하는 걸 운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돌아오셔서 니은 보실게요. 운송은 밑줄 끝에 공간적 거리의 불일치를 극복 밑줄입니다. 제가 포인트 잡아드린 부분만 체크하세요. 지금 제가 앞에 정리한 거, 뒤에 정리한 거, 판서를 한 것들 지금 체크 중입니다. 이번에 운송의 목적 과감하게 넘어가 주시고요. 양괄호 2번 운송의 기능 보실게요. 23년도에도 기출이 됐어요. 자, 첫 번째 줄 중간입니다. 공급지와 수요지 간의 거기서 밑줄입니다. 공급지와 수요지 간의 공간적 거리를 조성 밑줄이고요. 시간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 그리고 바로 아랫줄에 운송의 3대 기능 이동, 보관, 조정 밑줄입니다. 자, 우측 넘어갑니다. 양가로 3번입니다. 운송의 역할이죠. 1번에 체크할게요. 쭉 밑줄 할게요. 이건요. 운송이 있어야 소비자들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까운 소매점에서 구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2번을 체크할게요. 도입부입니다. 교역이 촉진 밑줄이고요.
자, 또 하나 체크할게요. 4번입니다. 중간에 시장을 확대 밑줄,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밑줄입니다. 5번도 체크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분리된 지역의 통합 기능. 6번 체크할게요. 중간에 국제 무역의 발전 이겁니다. 양가로 4번의 운송의 중요성 패스하겠습니다. X. 자, 양가로 5번입니다. 운송의 특징 별표 하나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도입부에 보시면은 무형의 재화, 용역 서비스 밑줄이고요. 물리적인 형태를 지니지 않습니다. but 화물 차량, 항공기는 유형제다. 느낌적인 느낌 가져가 주시고요. 2번에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밑줄입니다.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는 즉시제. 3번 넘어가시고요. 4번 보시면은 운송은 포장, 보관, 하역, 정보통신 등과 연계. 이 연계라는 말은 운송 이외에 가지고 있는 다른 기능들과 연계한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다른 운송 수단과 연계한다 이렇게 두루두루 크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5번 넘어가고 6번 체크할게요.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 밑줄이고요. 전체 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60, 더 나아가서 60에서 70이라고 보세요.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양가로 6번입니다. 운송 수요 측면에서 특징 있죠? 자, 5번하고 6번만 좀 체크해 보려고 해요. 5번에 보시면 운송 수요는 밑줄이고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에 종속적으로 발생하는 파생적이고 지원적인 성격을 갖는다. 파생 수요. 그래서 운송 수요 하이라이트, 마지막 줄에 파생 수요 하이라이트. 요거 독립 수요로 실제로 오답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6번입니다. 끝에 생산과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동시적 성격 비분리성 밑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거로 7번도 같이 가져가실게요. 운송의 장소적 효용, 시간적 효용입니다. 1번입니다. 장소적 효용이 뭐냐? 키워드가 뭐냐면 이겁니다. 생산과 소비의 별표하고 밑줄 할게요. 공간적 거리의 격차를 해소. 공간적 거리의 격차 해소. 공간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공간. 나머지 밑에 기역부터 미음까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측에 가봅니다. 2번의 시간적 효용, 동그라미 2번이죠. 중간입니다. 보관의 시간적 효용과 유사 밑줄이고요. 생산과 소비의 시간적 격차를 조정 밑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관이란 기능은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는 건 맞아요. 운송이라는 것은 장소적, 시간적 모두 창출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신 게 여기까지 지금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요거 꼭 정리해 주시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을 좀 볼 건데, 자, 이제 운송과 관련된 내용을 좀 한번 또 좀 볼게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말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대로 정리하세요. 네, 따로 뭐 하지 마시고 이대로 정리해 주세요. 네. 이제 다음 내용이 바로 이제 운송의 어떤 구성 요소라고 해서 3대 구성 요소라고 해서 그거 좀 보려고 해요. 네, 운송의 3대 구성 요소. 같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주제부터 살펴볼게요. 네. 구성 요소. 운송의 3대 구성 요소예요, 지금. 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운송 수단. 그 다음에 이제 운송 경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뭐냐면은 운송 연결점이라고 불러요. 연결점. 자, 바로 볼게요. 운송 수단은 우리는 이렇게 모드라 그래요. 모드. 네. 모드라고 부르고요. 모드. 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뭐 간단하죠. 모드는 뭐예요? 뭐 말 그대로 운송 수단이죠. 트럭, 철도, 항공기, 그다음에 이제 선박 이런 거겠죠. 어떠한 운송 수단 모드냐? 운송 경로는 링크라 그래요. 링크. 똑같습니다. 트럭은 공로. 우리 공로가 뭐냐면 공공의 도로라고 해서 일반적인 고속도로, 국도를 보시면 돼요. 공로, 도로, 철로, 네. 항로, 네. 항공, 해상 이런 항로 같은 거. 운송 연결점이 우리는 이렇게 부려요. 노드. 노드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 연결, 마디, 교점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교점, 연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드가. 그럼 우리 운송에서 노드란 건 뭐냐? 말 그대로 링크와 링크를 연결시켜주는 중간 교점이라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물류단지. 크게는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네. 뭐 유통센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교재 같이 볼게요. 자, 보시면은 그 양거라 8번 운송의 3대 구성 요소 보이시죠?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운송 수단 모드 밑줄입니다. 운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수단 밑줄이고요. 두 번째 줄에 화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철도 차량, 케이블카. 케이블카를 삭도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해상과 어떤 섬과 섬 사이에 케이블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운반하는 수단이에요, 그게. 파이프라인 같은 거 말고 유류 액체 이런 것도 옮기는 거죠. 이번에 운송 경로 링크입니다. 첫 번째 줄 끝입니다. 운송 경로를 통로를 의미하는 것. 공로, 지방도로, 국도, 고속도로, 철도, 파이프, 라인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운송 연결점 노드 세 번째 줄입니다. 물류단지, 물류거점, 물류센터, 유통센터, 제조공장, 화물 터미널, 역, 항만, 공항 등을 총칭해서 전부 다 운송 연결점이라고 합니다. 요거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물류 관련 용어인데요. 사실 이 밑에 지금 참고라고 나온 물류 관련 용어는 사실 참고로서 끝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말 문제를 풀 때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을 두루두루 공부할 때 다 필요한 용어들이에요. 먼저 물류 관련 용어는 중요하니까 같이 볼게요. 네. 물류 관련 용어. 네. 물류 관련 용어입니다. 네. 첫 번째 뭐냐면은 먼저 이런 표시 공차, 그 다음에 영차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이거 같이 볼게요. 일단 공차는 화물 미적재 상태고 영차는 화물 적재 상태예요. 화물 미적재 상태. 미적재. 이걸 공차라 그래, 공차. 그다음에 이제 화물 적재한 상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말해요, 상태. 예. 공차, 영차 의미적으로 여러분 어렵진 않으시죠? 예.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예, 의미적으로. 예. 미적재, 적재한 상태. 영차, 공차. 그럼 우리는 공차를 많이 해야 돼요? 영차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영차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일관 운송. 일관이란 말. 참 사람이 일관돼서 좋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일관 운송. 출발부터 도착 시까지 화물의 해체 없이 한 번에 운송한다는 거예요. 화물의 해체 없이 한 번에 운송. 일관 운송, 일관. 네, 일관 운송. 네. 자, 그다음에 볼게 이제 부적 운송이에요. 부적 운송. 부적. 부적의 다른 말이 공적, 공적. 공짜가 여기 공짜도 있네요. 같아요. 같은 공짜예요. 그러니까 공적이다, 부적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미적재, 미적재. 적재하지 않은 건 맞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냐면 이건 이거예요. 운임은 이미 지급한 상태예요. 운임은 이미 지급했지만 적재하지 않고 운송이에요.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이미 운임은 지불했는데 화물을 적재하지 못한 채로 빈 차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복화 운송, 복화. 복화. 복화 운송. 이 복화란 말은요. 왕복 화물이에요. 왕복 화물. 왕복 화물. 즉 당연히 운송을 하러 갈 때는 화물이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갔다 올라올 때가 문제. 올라올 때 화물이 있어주면 땡큐예요. 그러니까 없으면 좀 그래요. 근데 있어주면 땡큐예요. 그래서 운송을 하고 다시 원래 출발지로 복귀하는 길에 화물을 싣고 다시 말해서 영차 상태로 오면은 그거를 복화 운송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복화 운송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면 안 돼요? 당연히 많이 해야 돼요. 복화 운송. 네. 운송 후 복귀 시 영차 운송이에요. 영차 운송을 하는 걸 복화 운송이라 그래요. 요겁니다. 복화 운송. 같이 교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참고 보시면 물류 관련 용어 있으시죠? 출고, 창고에서 주문표에 맞춰 화물을 꺼내는 것. 여기에다가 적어주실래요? 출고에다가. 출고란 말 써요. 근데 우리 영어로도 써요. 피킹.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파. 화물을 수집하다. 밑줄 하겠습니다. 화물을 발송지에 있는 물류 거점에 모으는 것. 수집이라고도 하죠. 공차 볼까요? 공차? 빈차예요. 빈차. 다른 말로.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상태의 차량. 밑줄이고요. 영차는 뭐야? 실차. 실제로 실려 있는 차량. 화물이 실려 있다 이 소리예요.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상태의 차량. 즉 여러분 공차가 좋은 거예요? 영차가 좋은 거예요? 영차. 우린 영차율을 많이 높여야 돼요. 공차율의 감소가 영차율의 증가랑 같은 말이에요. 예. 영차율 증가, 공차율 감소 같은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일관 운송. 네. 물류 효율화를 목적으로 화물, 밑줄입니다. 화물을 발송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체하지 않고란 말의 동그라미. 그리고 연기하여 운송. 네. 적어줄래요? 일관 운송 옆에 적어줄래요? 문전 운송이라고도. 네. 자, 부적 운송 밑줄입니다. 차량 전체 운임이 지급되지만에 적어주세요. 선지급. 이미 냈어요. 운임을 냈는데 적재 공간 일부 비어 있는 상태, 즉 실려 있는 영차 상태로예요? 공차 상태로예요? 공차 상태로. 부적이니까 적재하지 아니해서 공차 상태죠. 네. 운송하는 거. 복화 운송. 화물을 1차 A에서 B로 운송 후 되돌아오는 길 밑줄. 이게
귀하는 거잖아요. 되돌아오는 길에 B에서 다른 화물을 받아 운송하는 것, 연계 운송. 그러니까 복화 운송이라는 건 사실상 운송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갈 때도 화물이 실려 있고 돌아올 때도 화물이 실려 있는 거잖아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복화 운송, 영차율 각각 증가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 문제 이런 거 된다는 거예요. 증가를 감소로 바꾸고 감소를 증가로 바꾸고 비례냐 반비례냐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표현이나 느낌적인 느낌이 이제 호환이 잘 되시면은 당연히 틀려야 돼요. 그게 당연히 맞아야 되고 내용이 그거를 구분한 연습만 잘하시면은 우리 시험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뉘앙스예요. 뉘앙스 같은 거 잘 파악한다는 겁니다. 느낌 오시죠? 여기까지 영상 참고하셔서 꼭 정리를 이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좀 보기로 하고요. 코어 2 운송의 구분 여기 내용부터는 다음 파트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